네, 자, 경기교육님이시고요.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경기교육청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본인 생각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경기 교행직으로 임함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과 소통 능력, 그리고 실무 능력, 그 교행과 관련된 실무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뭐라고요? 뭐 너무 빨리 얘기하셔서. 네. 다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과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공직 사회에 적합한 그 문제 해결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반도체 제품 개발 부서 연구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창의력과 분석력으로 그 주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제품 개발 업무를 수행했고, 그 이를 통해 그 사내 우수 연구원상을 2회 수상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에 대학원 행정실에서 회계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단과대학의 예산 업무와 편성 업무를 전담했고, 또 대학의 그 최고 경영자 과정 프로그램을 맡아서 다양한 민원을 잘 응대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교육 행정직에 그 임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소통력 관련된 거는 뭐 얘기하실 게 없으신가요? 그 민원 능력. 민원을 많이 네, 해봤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챗GPT네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교육이나 업무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네, 우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그 4차 산업혁명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튜터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그 진단, 학습, 피드백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그 학생 관심별, 수준별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 또한 그 행정 업무로는 24시간 AI 챗봇을 이용해서 그 민원 업무도 응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금 최근에 그 챗 GPT를 이용해서 그 엑셀 업무에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자동 그 음성 수집 기능을 활용해서 회의록 등을 활용하는 그 업무 등을 그 실제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공직사회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여 그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IT 기기의 활용 능력을 그 제때제때 배워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달라지는 시대에 교육청 공무원으로서는 어떤 노력이나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제도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빠르게 변화하는 데 필요한 적응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그 전문성이 필요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어, 어, 그 IT 기기나 그 어떤 스마트 기기 등을 대한 정보를 빠르게 배우고,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적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응력이 필요하다. 네,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요즘 최근 학령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여파들이 있는데요. 교육 쪽에서는 특히 어떠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최근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력 인구 감소가 그 중요한 교육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 8월까지 해서 그 94개의 학교가 폐교가 되었고, 그 중에 이제 80개 교는 학교 복합화 시설로 인해서 이제 캠핑장이나 어떤 체험학습장으로 이제 다른 교육기관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학령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이제 폐교가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경기도 교육청은 최근 경기 공유학교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그 학교 복합화 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용인시에 어떤 죄송합니다. 그 기흥중학교를, 그 폐교된 기흥중학교를 경기의 학생 스포츠센터로 개관하여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폐교가 일단 있겠고요. 다른 건 혹시 뭐 없겠습니까?
과밀학 폐기만 생각 준비하셨나 보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다른 거는 뭐 어떤 게 있겠어요? 아무거나? 네, 신도시 위주로 몰리는 과밀학급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과밀학급. 음, 그건 뭐 학령 감소가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긴 네. 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그 안전 문제가 뭐 이번에 뭐 재난도 좀 많고 이번에 뭐 큰 국제 행사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로 예, 뭐 좀 뒷말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재난 관련돼서 평소 학교 내 안전과 관련해서 일선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어떤 뭐 예방이나 아니면 대응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학교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 평소에 비상연락망을 업데이트하고 주변 교육청이나 이제 타 기관의 어떤 그 안전 대책 등을 벤치마킹할 게 있는지 확인 후 이제 매뉴얼화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기상 상황 등을 확인하여 시설물 등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학교 통학로 등을 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평소에도 그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학교 내에 냉난방기나 그리고 이제 안전교육의 날 등을 잘 챙기고 그 5개 시설물 등을 잘 점검하는 노력 등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런 아까 그 특히 이제 전벌이가 논란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대형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떤 점들을 특히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이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선 저는 체크리스트를 먼저 이제 작성을 하고 중간중간에 상관계 이제 중간중간에 애로사항 등을 이제 취합해서 중간중간 계속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잼버리와 같이 이제 날씨와 어떤 연관이 있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플랜 B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대학원 행정실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1박 2일로 이제 실외 활동을 60명 인원을 통솔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침에 갑자기 폭설이 쏟아져서 계획했던 실외 활동을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다행히 이제 사전 답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실내 활동으로 바뀔 수 있는 것도 같이 예약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행사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도 이런 경험을 잘 살려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행사할 때 날씨 외에 뭐 신경 쓸 건 없습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머릿속으로라도 시뮬레이션 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 시뮬레이션. 네. 자, 일단 요즘 이제 학부형님들 이제 민원이 뭐 크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근무하시는 중에 일부 학부모께서 뭐 본인 자녀 학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무리한 요구들을 행정적인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요구를 뭐 받으신다면 어떻게 좀 대처하실 것 같습니까? 네, 우선 학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하고 듣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당장 해결할 수 없더라도 다른 기관이나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대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러니까 조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시면 이 부분을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 행정실에서 관련 민원 일단 경험이 네. 경험 얘기는 뭐 나중에 듣고요. 네. 일단 요구하면 어떻게 요구하시면 요구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고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뭐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뭐 네. 규정상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경우로 보이는데요. 반복적으로 계속 요구하시거나 그런 경우 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부분을 계속 요구하실 경우에 이런 법률 위반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주변 동료와 상급자에게 먼저 상담을 드려서 또 누구랑 또 상의를 해야 되겠어요? 얘기를 해야겠어요? 학부모님이요. 네. 관련 교사분도 같이 이제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네,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답변 보완하실 게 있으면 30초 정도 시간 남았네요. 드리겠습니다. 원하실 게 있으시면. 없습니다. 끝. 네, 9분 30초 정도 하셨고요. 자, 소감. 저는 오늘 되게 떨릴 것 같아서 인대노를 먹고 왔는데 그걸 왜 오히려 먹어요? 네? 왜 먹어요? 아니 근데 오히려 아무튼. 약간 좀 멍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뇌세포를 좀 둔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쉽게 네, 말하자면.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실전에서 먹어야 될지 좀 고민하게 됐고요. 일단은 아쉬운 답변 있어요? 다 아쉬운데 일단 네. 하고 싶은 말은 한 줄이면 끝나는 말들을 좀 늘리려다 보니까 이게 횡설수설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남은 시간 동안 잘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 무료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 그거를 잘 모르고 미꾸라지를 하고 있어요. 미꾸라지를. 그분을 잘 모르고 학부모들 무리한 요구하면 대도하는 거. 행정실로 연락 왔으면 담임하고 뭐가 안 됐으니까 여기까지 연락 온 거 아니겠어요? 정황으로 보면. 네. 그죠? 네. 일단 사태 파악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일단은. 네. 누구랑 상의를 해야 돼? 먼저 중요한 게. 그 담당 교원분이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에 교원분하고 얘기를 꼭 해야죠. 예, 어떤 건 때문인지 네. 정확히 파악하고 또 어떤 메시지가 나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네, 아니겠어요? 네, 뭐 규정도 물론 당연히 보지만 예, 그래서 뭘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고 관련된 규정이 먼저 충분히 알려주는 게 일단은 기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이며 규정에 따라 이렇게 하더라. 뭐 당신이 아무리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저거 해봐야 이 부분은 소용이 없다. 네. 그죠? 그다음에 무슨 편견이나 그런 걸 갖고 이제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공정하게 처리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당신의 요구가 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분명히 말을 해서 이런 과도한 민원이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학부모들 무리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모든 민원이 그렇지만 무리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물론 그분이 마음이 아프시거나 머리가 아프실 수 있죠. 그러니까 뗐으면 들어주는 그렇죠. 그러면 존중을 받고 인정받는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네네네. 그런 거 되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죠 공무원들이. 이런 게 너무 누적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요즘 그래도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성이 좀 있고 났는데 그렇다고 윗사람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구조가 이제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공정하게 처리한다라는 것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 안내해 드린다. 그죠? 예, 안내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고 도리어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시켜 드린다. 또 해당된 민원 요구 사항들을 담임하고 충분히 논의를 상의를 좀 해야겠죠. 이렇게 연락이 왔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가게. 그게 되게 중요해요. 통일된 목소리가 나가는 게. 이거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사 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이게 하자는 얘기인데 뭐 여기서는 뭐 업무를 이쪽에 뒤집어 씌운다 잡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고 이제 업무 분장으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이게 전국 조직 중에 유일하게 그 교육청에서만 볼 수 있는 해프닝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다시 누구 담당이냐를 싸우는 거는 근데 저는 사실 교사님도 좋게 안 보이지만 공무직 분들도 별로 좋게 안 보여요. 공무직은 이게 우리 일이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은 그러니까 교사들이 많은 많은 학부형들이 교사의 재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선생이 똑바로 해야 되고 선생이 똑바로 안 해주고 선생 우리에만 미워하고 그죠? 선생이 누구지 딸내미 아들내미만 이뻐하고 이제 이런 편견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특히 이제 있는 분들은 힘이 있으시니까 대접받기를 원하고 없는 분들은 우리가 없으니까 있는 애들만 이뻐해주고 우리 애들은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서로 증폭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재발 방지인 거죠. 그러니까 저기 커뮤니케이션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목소리가 아니 선생님 된다고 하는데 왜 네가 안 된다고 해? 라거나 아니면 선생님 안 된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된다고 했으면 학교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 왜 네가 안 해? 이렇게 돼서 편가르기를 되는 거야. 이 안에서도 다시.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행정실 뭐 따로 민원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생기겠다. 나중에 되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요즘 스마트폰에 다 녹취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다 녹음해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그죠? 하고 나면 다 문제가 돼요. 그죠? 악의적으로 그런 모든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른 나머지는 뭐 다 잘 하셨어요. 학령인구 감소 원인은 감소되는 건 폐교 말고 다른 건 없을까?
다른 문제예요? 애들이 주잖아.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 아니 교육적으로 그 뭐 나란히 말아서 하실 일이고 교육적으로는 재정교부금이 줄어든다. 뭐 그런 것도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 너무 좀 큰 얘기이긴 합니다만 교사님들 수가 그죠 뭐 줄어들잖아요 일단은 네. 그 교원 뭐 이것도 뭐 사실 일선 학교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네. 그것도 일단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점점점 뭐 대학 얘기나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교원 수가 이제 너무 이제 과잉된 말씀 안 드렸나 우리나라가 OECD에서 초상위급이라고 초등학교만 보면 1인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가 12명인가 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10명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애들 15명인데 담임이 2명이거든 기본이 정담임 부담임 정담임은 이제 한 50대분 이제 부담임은 신규 이렇게 해가지고 2명씩 아예 담임을 넣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 선생님 하도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그거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뭐 다 인재상 얘기도 뭐 알아서 다 돌림맞게 하신 것 같습니다. 대형 행사 유의점 이것도 얘기 안 하는데 대형 행사 유의점 뭐 있어요? 아까 자꾸 본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은 얘기하셔야지 그 다음에 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날씨는 그 다음 얘기고 제 생각에는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에 대한 체크리스트. 행사 진행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 행사만 얘기하고 있잖아. 뭐가 제일 중요해?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에서 가장 신경 쓸 건 애들 안전이잖아. 무슨 네네네. 행사를 자꾸 진행하려고 그래. 뭐 전벌이네 완전히 네. 사람이. 애들이 쓰러지거나 말거나 케이팝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네. 이런 게 행사 마인드죠.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약간 이상이 비급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행사든지 간에 네네. 뭐 밀집도나 아니면 애들 뭐 갑자기 뭐 불의의 뭐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체크를 네네. 해야 되고 안전 체크 핵심은 관련돼서 소방이나 그죠? 네. 관계기관에 네. 요청을 해서 네네. 그 행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소방이나 네네. 이제 병원 관련된 병원 등등등 해서 이송이거나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이제 그 부분이죠. 네? 네. 오케이? 아셨죠? 네. 그거지. 또 다른 거는 뭐 그냥 무난하게 다 하신 것 같아요. 뭐 따로 그만 지적드릴 건 없이요.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네. 무난하긴 하셨으나 조금 약간 잘하셨어요. 근데 일부만 좀 보완을 좀 하시면 좋겠다. 됐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